자, 시즌 4호 K리그 올 시즌 감독 교체 대전 하나 시티즌이었고요. 21일에 이민성 감독이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이게 자진 사임했다는 보도만 보신 분들은 성적 부진으로 본인이 그냥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구나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떠밀린 사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팬들 쪽에서도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지금 그 목격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인천전이 끝난 직후에 단장이 이민성 감독을 팬들 앞에서 소환을 했다고요? 네. 그날 이미 경기장에서 이민성 감독은 많은 비난을 받았고요. 네. 성적이 안 좋기도 하고, 예. 네, 팬들이 그 강원 원정에 이어서 다시 한번 걸개를 통해 가지고 이민성 감독에게 이제 그만 나가라라는 걸 공개적으로 보였고, 근데 팬들은 오케이 이민성 감독에게는 우리가 메시지 전달했고 이민성 감독에게도 충분히 혼을 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날 수 없다. 도대체 구단은 무슨 생각이냐? 단장을 면담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무국으로 갔는데 팬들을 만난 대전의 김원택 단장이 이민성 감독 올라와라고 해가지고. 이민성 감독과 팬들을 대지를 시키게 만들고 내가 여러분들을 혼자 왜 만나요? 감독이랑 얘기하세요. 네. 네, 형욱이 형이 상상한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장으로서 나는 지원을 해줄 거 다 해줬다. 라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감독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독 입장에서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구단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보고 지라는 지금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였고 이민성 감독도 이틀 동안 고민한 뒤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보통은 이제 사임을 준비를 아까 뭐 감독 경기를 준비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감독을 좀 힐들 쳐주고 그래도 믿고 가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침묵을 지키는 정도의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좀 제가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상황을 최근에 또 하나 겪은 게 있는데 K리그 2긴 합니다만 전남 드래곤즈. 이정환 감독. 예. 네, 이정환 감독도 최근에 이제 3연승하고 1무승부에서 4경기 동안 패배가 없긴 하지만은 그 전에 좀 긴 부진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전남 팬덤에서도 그렇고 축구계 외부에서도 이정환 감독 경질해라 바꿔야 된다 이제는 바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전남 대표이사가 딱 잘라가지고 내가 선임하고 재계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정환 감독 겨우 4개월 봤다. 근데 지금은 믿어줘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최대한 서포트 해보고 안 되면은 내가 나중에 결정하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게 저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팬들도 상당히 좀 분노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얘기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서포터들이 다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팬들한테도 그게 많이 이제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정광석 감독 대행 취재로 전화했는데 또 이제 좀 유명세 위주 감독 선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 아는 대전 팬도 이거 맞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이제 이민성 감독의 사임 혹은 해임 이 결정되기 전에도 그전에 왜 대전도 개막 이후로 계속 꾸준히 지금 부진해서 이제 12위까지 내려왔으니까 구단 내부에서도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 리스트 안에 있던 인물도 있고 설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초에 구단이 갖고 있던 리스트에는 없었지만은 좀 새롭게 후보로 합류를 해서 지금 저 3명 물론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저 3명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후보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번 주 안에 본인 혹은 뭐 대리인 이런 사람들하고 미팅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는 취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한다는 그런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도 막상 저는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는 대전이 좀 구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이전에도 그 허정무 썰이 많았죠. 이사장의 후임으로서 대전 구단이 되게 데리고 오고 싶어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감독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또 프로포즈를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황선홍 감독은 뭐 여러 복잡한 얘기가 있긴 한데, 하여튼 고위층에서도 좋아한다라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본인들이 원하거나 본인들이 뭐 그 프로필 냈대거나 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구단에서 좀 우리가 협상을 해보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봅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 대전판 제시마 씨, 카사스, 뭐 기네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네슈 박항서 감독이에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일단 얘기하는 단계고요. 아, 그래도 지금 방금 우리 안유진 씨 띄워주셔가지고 눈정화가 조금 됐네요. 네, 적절하게 이제 사진 뭐, 이미지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대전이 성적이 워낙 좀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선수 구성이나 반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은 또 6월 A매치 휴식기가 2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이 좀 팀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진척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보니까 뭐 최용수 감독님, 뭐 이관우 감독님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대전 입장에서 뭐 제가 모르는 네. 후보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네. 예. 근데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분들은 네, 아닌 것 그분들은 같다. 다음으로 이제 전북 감독 얘기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감독 공석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돌돌더라고요. 네, 돌돌도 돌고 돌아 두연이라는 네, 표현인데 청두 룽청 수석 코치로 서정원 감독을 보좌하고 있던 김두현 전 감독 대행을 영입할 것으로 지금 아직 발표 안 났죠? 아직 구단에서는 근접했다라는 시인까지는 했지만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22일 청두가 주중에 이제 상하이 상강하고 원정 경기 하이강이랑 상하이 하이강이랑 원정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청두 구단하고 서정원 감독이 김두현 수석 코치에게 가도 괜찮다 최종 허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곧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언제부터 그러면 지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번 주말에 전북이 김천하고의 경기가 있고, 네. 다음 주 중에 강원 원정이 또 주중에 있거든요. 네. 김천전은 물리적으로는 거의 힘들 것 같고, 오늘 들어온다 혹은 내일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당장 내일 경기거든요. 김천전이. 그래서 그 경기는 또 임시 감독 체제로 왜냐하면 지금 박원재 감독 대행이 이전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못 나옵니다. 그래서 임시 감독이 유행이군요. 네. 임시 감독이 아마 조금 나와야 될 것 같고 협상 마무리가 되고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 주중에 강원 원정이 있긴 한데 이것도 벤치에 앉을지 안 앉을지는 모르겠어요. 훈련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히니크 감독이나 여러 감독들을 보듯이 벤치가 아니라 관중석에 보면서 한번 좀 관찰을 하고 근데 그 다음이 울산전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전북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뭐랄까요? 전북 입장에서 어쨌든 적응에는 큰 어려움 없겠네요. 그 부분이 사실은 김두현 수코치를 영입하는 가장 큰 이유죠. 그러니까 적응 부분 그리고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 지금 스쿼드에 거의 가까운 형태를 지난 시즌에 김두현 감독 대행 체제로 해봤었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냈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이 오면은 필연적으로 스쿼드의 변화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전북은 약간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본 것 같고 오히려 좀 선수들이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찾았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김두현 감독을 포함한 후보를 포함한 여러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뭐 협회 사전 쪽으로 이제 검토하고 할 때 선수들 의견도 어느 정도는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뭐 김두현 전 감독 대행이 점수를 좀 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하인드 다 얘기된 건가요? 네. 본사가 신태용을 밀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하고 계약을 합의는 했지만 서명을 한 건 아니라는 아직 얘기가 서명은 하지는 않았는데 본사가 뭐 신태용을 밀었고 구단은 김두현을 밀어서 거기에서 파열음이 생겨가지고 미뤄졌다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단 페트레스코 감독이 물러나고 한 6주 정도가 지났잖아요. 6주, 7주 정도가 지났는데 초반에 한 4주 정도는 결제가 한번 반려됐었고 좀 다른 그거 말고 감독 선임 말고 지금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구단 보고 밝혀라.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룹 차원에서 또 구단 외에 백서. 다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약간 백서 형태의 그런 인터뷰들을 좀 했고 이런 것들이 한 2주 정도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이 보고한 거. 그 뒤에는 이제 그룹에서 별도로 또 움직인 걸로 알고 있고. 지난 2주 동안은 왜 걸렸냐면은 청도 쪽에서 제가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청도 입장에서 사실은 좀 불만이거든요. 김두현 수석 코치가 청도에서 상당히 좀 신뢰를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고 좀 영향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반가울 리가 없고 그리고 저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청두 성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패 빠지기도 하고 또 성적이 올라가다가 또 최근 경기 또 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청도 쪽에서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청도의 최종 허가가 나왔으니까 이제 전북과의 협상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원입니다. 자, 여기도 감독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충격의 4연패입니다. 2위까지 올라갔던 수원이 4연패인데 이게 4연패가 내용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성남한테 졌고요. 천안한테 졌고요. 부천, 충남, 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순위가 낮은 팀이었고 중하위권에 예, 특히 성남, 천안은 최하위권 팀들이기 때문에 요 패배를 상당히 수원에게 뼈아프고 그리고 이 4연패 하는 동안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도 안 좋고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최근 두 경기는 선수들이 퇴장을 당하면서 네. 특히 충남 아산전 같은 게 카즈키는 또 불필요한 파울을 네. 통해서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팀을 어렵게 만들었던 경기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또 연패로 가고 말았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막판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영균 감독에 대한 팬심이 안 좋잖아요. 네. 계속 뭐 성적이 좋을 때부터 물러나라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승격을 시켜도 분위기가 떠나라. 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민심이 정말 대폭발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수원 팬들은 그래도 참 욕하더라도 가서 욕하잖아요. 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위기를 주도를 하는데 엄청난 응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안 좋아서 2부 리그 4연패는 이거는 최하위권 팀들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순위가 2위에서 지금 6위인가 아무튼 엄청 떨어졌어요. 1위에서 5위까지. 1위까지 올라왔었나요? 1위였었죠. 아, 그렇군요. 자, 1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6위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인데 뭐 팬들은 계속 감독 경질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남 아산전 끝나고 네. 나서 선수단 버스 쪽에서 팬들이 염균 감독을 만나가지고 범악이 나왔죠. 범악. 예. 뭐 수원 팬들은 그래요.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감독과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버스 막는 거 자체가 폭력이죠. 자체가 예, 좀 폭력이고. 힘들. 감독이나 선수들이 이거를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아니 그 심정은 경험입니다, 저도 그거는. 제가 100%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뭐 하는데 어쨌든 버스 막는 행위 자체는 물리적인 거 맞고요. 근데 아무튼 워낙에 여론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성적 부진까지 겹치니까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좀 안 좋고요. 결국은 그날 벌써 시즌 6패입니다. 벌써. 결국은 그 예. 자리에서 또 염기훈 감독도 어떤 뭐 대안이나 뭐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소득 없이 그냥 끝난 대화였는데 다음 날 박경훈 단장이 이제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좀 염기훈 감독이 말하지 못하는 팬들이 궁금해하는 경질을 시킬 거냐, 경질을 시키면은 누구로 할 거냐, 아니면 경질 안 시킬 거면 그러면 어떤 해결책으로 지금 분위기를 반등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박경훈 단장 당장 경질은 없다. 작년에 감독이 4명이 바뀌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일단은 염기훈 감독을 좀 조건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뢰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였고 했는데 하지만 조건이 몇 개 달렸죠. 네. 이도영 전력분석실장 이제 내가 직접 관여하겠다. 박경훈 단장이 감독 시절일 때 이분이 뭐 전술적 브레인이라고 네네.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 작년에 이제 천안 CTFC에서 테크니컬 디렉터 하면서 그때 이제 박경훈 당시 부산 테크니컬 어드바이저가 오는 거 그 감독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박남재 감독이 대차게 비판을 했었죠 그때. 그랬던 분인데 이 이도영 전력 분석 실장 지금 현재 수원의 전력 분석 실장입니다. 선수 스카우트나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코칭 스태프 합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울 것이다. 뭐 훈련 부분이나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도영 실장이 도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박경훈 단장, 이도영 실장이 수렴청정, 섭정, 상황 개입을 한다. 청정 수렴 아니고요. 수렴청정. 수렴청정.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나올 만한 인사 조치라고 개입을 한다는 게 이전 같았으면 이제 선수 영입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내 의견이 이거야 하면서 주도를 할 수 드라이브를 확 걸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감독의 영역, 훈련의 영역 이 부분에 이제 개입을 하겠다라는 저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원칙적으로는 이 단장과 감독이 팀의 어떤 운영을 양분합니다. 단장이 뭐 시스템상으로 위에 있는 경우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지만 축구적인 부분은 감독이 총괄을 하고 그 외 행정적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단장이 그 교두보 역할, 외국에서는 스포츠 디렉터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행정하는 사람들과 축구하는 사람들 간의 온도차가 크고 경험이 다르니까 그 간극을 좁혀주는 역할로서 도입이 된 것이 원래 스포츠 디렉터, 단장 역할인데 그 부분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대로 두면 팀이 위험해지니까 직접 감독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끔 개입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팬들 사이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염기훈 감독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이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로 인해서 수원이 반등을 했다고 한들 어느 누가 이게 염기훈 감독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박경훈 단장이 시사한 변화를 통해서 이룬 결과라고만 생각할 거니까 지금 댓글에도 나오지만 염기훈 감독은 바지 사장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지 감독 취급. 뭐 본인이 자초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애초에 뭐 부임부터 또 올 시즌 성적 부진까지 이렇게 경질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바로 그럼 경질하는 게 맞는데 경질하고 본인도 이제 박경훈 단장도 이제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그 양태는 다르지만 대전하고 좀 흡사하네요. 책임을 약간 감독에게 다 이제 전가시키고 네. 예, 상황을 바꿔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수원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안 좋은데 2부 리그에서는 그래도 다들 바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올 시즌 K리그2 장난 아닙니다. 엊그제 또 부산이 천안한테 홈에서 대역전패를 당했고 지금 순위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이 이 시점에서 이거 정신 못 잡으면 정신 차려보면 막 9, 20이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수원 팬의 심정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냉정히 봤을 때 기회는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번 주말 수원이 서울 이랜드와의 홈 경기가 엄청 중요한 제가 볼 때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지금 분수령인데 이걸 앞두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게 또 그것도 싸한 면이 좀 있습니다. 과연 뭐 모르겠어요. 염기훈 감독이 박경훈 단장이 요구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고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고 뭐 거부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도 또 수원 팬들은 문제라고 느낄 거고. 그 서울 이랜드전 부산 하이파크전 쉽지 않네요. 네, 이 두 고비 못 넘기면 진짜 위험한 선택이 올 수도 있고 저희가 지난달에 염기훈 감독 와이드 인터뷰를 찍었습니다. 네. 근데 찍고 나서 지금 계속 연패여가지고 공개를 못 하고 계시는데요. 영원히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근데 아무튼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정리해드리면 지금 K리그2는 안양이 홀로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2위 전남보다 승점 6점이 많은 독주 체제고요. 네. 그 주말에 또 안양 전남이 붙어요. 네. 거기서 안양이 이기면은 진짜 확 치고 나가는 그렇죠. 1패밖에 없어요. 그 수원한테 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포, 서울 이랜드가 3, 4위. 그러니까 지금 순위가 완전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수원 정신 차려야 되고요. 수원이 공교롭게 저 안양과 전남을 다 잡았거든요. 요즘에 수원 팬들 그런 얘기를 하다. 안양과 전남이 우리를 상대로 승점을 주면서 방심의 독을 풀었다. 그 이유로 나락이다 지금. 아무튼 참 수원이 명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지. 아무튼 올 시즌에 K리그 참 감독 움직임이 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떤 팔로우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